2020년 현재 21살의 나이로 라이트급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서 라이언 가르시아는 현 시대 복싱에서 가장 빠른 핸드 스피드를 가진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강자입니다. 스피드뿐만 아니라 파워까지 갖춘 라이언 가르시아의 경기를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상대 선수가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되죠. 한편 인스타 복서라고도 불리우는 라이언 가르시아는 경기보다는 SNS를 통해 먼저 세계의 이름을 알리게 된 선수이기도 합니다. 가르시아의 빠르고 화려한 펀치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영상들은 SNS를 사용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을 복싱 팬으로 만들기도 했죠. 또한 최근에는 UFC 헤비급 스타 프란시스 응가누 선수가 일명 라이언 가르시아 바디샷 챌린지에 참가하면서 정말 많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보호 장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며 자신감을 뽐내는 프란시스 응가누와 어이없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르시아의 표정 모두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UFC 벤텀급과 플라이급 챔피언이 됐던 헨리 세우도 선수가 가르시아 선수와 복싱 매치를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편 가르시아는 자신의 프로모터인 39승 6패의 전설의 복서 출신 CEO 오스카 델라호야와 대전료 협상으로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기에 걸맞는 돈을 달라는 가르시아와 그 인기의 근원이 실력이 아니라 SNS여서 안 된다고 하는 프로모터. 양측의 갈등은 현대 격투기계에서 선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남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라이언 가르시아는 아마 차도르 채널에서 소개한 최연소 선수인 것 같네요.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멕시칸 혈통의 미국인입니다. 라이언 가르시아의 멕시코 사랑은 꽤나 대단하죠. 스페인어는 못하지만 종종 링 위에서 멕시코 국기와 미국 국기를 함께 보이기도 하고 멕시코인 코치 밑에서 현 시대 파운드 포 파운드 최고의 복서인 멕시칸 파이터 카넬로 알바레즈 선수와 함께 훈련하고 있기도 하죠. 어쨌든 가르시아는 젊은 시절 복서가 꿈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가르시아는 복싱보다는 야구를 더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가르시아는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해도 팀의 성과가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야구의 실증을 느끼게 되죠. 반면 자신의 기량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고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는 개인 종목 복싱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야구를 그만두고 복싱에 매진했죠. 가르시아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아마 그건 복싱을 좋아하는 이유가 뚜렷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8살 때부터 아마추어 경기를 시작한 가르시아는 무려 15번이나 아마추어 우승을 하고 18의 나이 215승 15패 전적으로 프로 데뷔를 하게 되죠. 데뷔 초부터 가르시아는 빠르고 강한 펀치로 복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가르시아의 프로 데뷔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가르시아의 놀라운 속도와 파워, 스타성을 알아본 세계 최고의 프로모션 중 하나 골든보이 프로모션은 가르시아와 바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바로 델라호야와 가르시아가 한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 속에 가르시아는 계속해서 KO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데뷔한 지 1년, 다음 경기는 미구엘 카리조나 선수와 WBC 북미 지역 주니어 슈퍼 패더급 타이틀전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10초 만에 상대를 다운시키죠. 상대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일 때 때리는 듯한 스피드였습니다. 주심이 상태를 확인하는데 기어코 경기를 계속하겠다는 상대 선수. 그렇게 경기 다시 재개됩니다. 팝콘을 다시 들기도 전에 가르시아의 레프트가 명중하면서 경기가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타이틀전이라고 하기에는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네요. 어쨌든 정말 어마어마한 스피드와 파워입니다. 그 다음 상대는 30살의 경험 많은 베테랑 복서인 제이슨 벨레즈 선수였는데요. 벨레즈 선수는 19의 가르시아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며 좀 세게 도발을 했죠. 팬들 또한 과연 가르시아가 이런 베테랑 선수를 상대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엄청 마음을 졸였습니다. 자존심이 잔뜩 상한 가르시아, 과연 이번 경기 어떻게 될까요? 벨레즈 선수는 가르시아의 약점을 잘 분석해왔습니다. 가르시아는 긴 리치를 활용한 아웃파이팅을 잘하는 한편 근접전의 인파이팅은 약하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가르시아의 풋워크가 좋지 않아 앞뒤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싸우면 가르시아가 구석에 쉽게 몰릴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리를 좁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시아는 정확한 계산으로 좋은 펀치들을 명중했죠. 점점 속도가 느려진 벨레즈 선수, 경기 양상은 점점 일방적으로 변했고 결국 전원 판정으로 가르시아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시아는 WBC와 WBO 북미 지역 슈퍼 패더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가르시아의 그 다음 경기였던 카를로스 모랄레스 선수와의 경기는 꽤나 힘든 경기였습니다. 초반에는 일방적으로 가르시아가 우세한 경기를 치르는 듯 했지만 7라운드에 들어 상대 선수의 잽에 다리가 풀려버리는 가르시아였고 계속 고전하던 끝에 판정승으로 겨우 승리한 것이었죠. 가르시아는 이 경기로 단점을 더 명확히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프로 경기에서 다리가 풀린 것은 이번 경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복싱 팬들은 이제 인스타 복서와 가르시아도 끝이구나. 곧 심판대에 오르겠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참 젊은 가르시아는 매 순간 성장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은 브라울리오 로드리게스 선수와의 경기였습니다. 정말 좋아진 가르시아의 바디 컨디션, 이제는 스타 파이터답게 페이스 오프에서 상대 선수와 몸싸움도 보여주네요. 경기 시작되지만 두 선수 기량 차이가 많이 나는 듯 합니다. 그래도 깐족깐족 독특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로드리게즈 선수, 맞고도 괜찮다는 액션을 보여주지만 결국 5라운드에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르시아의 시원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호세 로페즈 선수와 치른 다음 경기, 로페즈 선수는 가르시아에게 역경을 주었던 전진영 선수들과는 달리 침착하고 방어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시아에게 거리를 주면 안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듯한 로페즈 선수, 가르시아는 그런 로페즈 선수에게 가차없이 콤보를 날렸고 로페즈 선수는 그 파워를 감당하지 못했죠. 결국 로페즈 선수의 코너에서 경기를 포기하면서 2라운드 TKO로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경기는 1라운드 KO승,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1라운드 KO승, 계속되는 시원한 경기로 가르시아가 다시 주가를 올려가던 2019년 라이언 가르시아는 골든보이 프로모션과 재계약도 했는데요. 양측은 가르시아가 한 경기당 최소 20만 달러를 받는 것에 사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2억 정도네요. 동일 연령대의 선수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계약이었죠. 하지만 2020년 라이언 가르시아는 그의 프로모터이자 전설적인 복서 오스카 델라호야와 계약 조건으로 큰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르시아가 예정되었던 7월 4일 경기에 대해 50만 달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본 계약 조건인 20만 달러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골드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악화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가르시아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가르시아가 격렬히 반대하자 델라호야 사장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립니다. 가르시아가 경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서 경기는 취소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진짜 복싱계의 미래 버질 오티즈의 경기를 잡을 것입니다. 이야, 대놓고 가르시아를 무시하고 겨냥한 듯한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가르시아는 당신 정말 내 프로모터 맞아요? 라며 트위터로 반격했습니다. 이어서 한 인터뷰에서 가르시아는 자신은 복서인데 왜 복싱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더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오스카 델라호야는 아니 어떻게 SNS에서의 인기가 선수 대전료에 반영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양측에서 뾰족한 발언이 오가는 한편 복싱 팬들 또한 다시 한번 라이언 가르시아가 정말 인기만큼 실력 있는 복서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문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르시아는 내가 직접 증명할 테니 챔피언급 선수들과 경기를 잡아달라! 라고 말을 했지만 스타급 선수들의 전적을 관리해야 하는 프로모터들은 선뜻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신흥 강자와 자신의 선수를 붙여줄 리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조금씩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순 역시 SNS가 발달한 사회가 격투기에서 가져다준 하나의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가르시아의 체급에서는 바실 로마첸코, 호르헤 리나레스, 저본타 데이비스, 테오피모 로페즈 등 아직 가르시아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르시아의 커리어는 이제 시작인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은 그의 실력과 커리어가 인기를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출세 후 증명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공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갑자기 떠오르는 21살 신흥 강자 복서 라이언 가르시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